토요일 아침, 주말이라 늦잠을 좀 자려던 서진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눈을 떴다.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 말순이 이웃집 아주머니와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서진이 어쩜 이렇게 살림을 잘하는지 몰라요. 출근하랴, 집안일 하랴 내가 손 하나 안 대도 척척이지 뭐예요. 말순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서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이웃이 돌아간 순간 말순의 얼굴빛이 변했다. 근데 서진아, 손톱 좀 봐. 이렇게 길게 하고 집안일 제대로 하겠니? 아무리 젊어도 며느리 체면이 있지. 방금 전까지의 다정한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말이 서진의 가슴에 그대로 꽂혔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또 시작이네. 점심 무렵 준호가 거실로 나왔다. 말순은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들, 우리 서진이 오늘도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어. 정말 복받은 거야, 너. 서진이 살짝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이런 칭찬이 낯설었지만 마음 한켠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런데 말순이 덧붙였다. 근데 아직은 밥맛이 내 엄마 손맛에는 못 미치지. 그래도 노력하니까 언젠간 비슷해질 거야.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서진이 요리 많이 늘었잖아요. 말순은 맞장구를 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늘긴 했지. 다만 아직 멀었을 뿐. 서진은 웃음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 말 한마디가 가슴속에 오래도록 가시처럼 박혔다. 점심 식사가 끝난 뒤 서진은 싱크대 앞에 섰다. 따뜻한 물이 손끝을 감싸도 마음 한켠은 서늘했다. 그녀는 접시를 헹구며 방금 전 시어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아직 멀었을 뿐. 마치 칭찬 속에 숨겨진 가시가 손바닥을 파고드는 기분이었다. 거실에서는 준호와 말순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서진 요리 잘하죠? 그럼 잘하지. 근데 가끔은 너무 간이 싱거워서 내가 몰래 간을 더 한다니까. 서진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몰래? 차라리 대놓고 하지. 마음속에서 작지만 깊은 균열이 번져갔다. 오후가 되자 말순이 부엌으로 성큼 들어왔다. 서진아, 너는 손이 야무져서 반찬 하나만 해도 금방 끝나잖아. 오늘 저녁에 준호 좋아하는 갈치조림 좀 해줄래?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오늘은 회사 자료 정리해야 해서 조금 늦게 시작할 것 같아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늦게 해도 돼. 다만 갈치는 너무 오래 두면 비리니까 씻어놨으니 얼른 손질해. 늦게 해도 된다면서.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칼을 들었다. 그 순간 말순이 덧붙였다. 내 시어머니 입맛은 까다롭잖아. 네가 잘하니까 기대된다.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서진은 그 말 속에서 은근한 압박을 느꼈다. 저녁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치조림이 놓였다. 준호가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맛보더니 웃었다. 와, 진짜 맛있다. 서진아, 너 이제 완전 프로네. 말순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서진이 손맛이야. 내가 어쩜 이렇게 며느리를 잘 얻었는지. 서진은 순간 마음이 놓이는 듯했다. 하지만 곧 말순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다. 다만 갈치살이 조금 퍽퍽하네. 아무래도 불 조절이 아직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갈치를 집어먹었지만 서진은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다.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하나의 가시가 깊게 박히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서진은 조용히 싱크대 앞에 섰다. 거품이 가득한 물속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거실에서는 준호와 말순이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었다. 아들, 저 배우 닮았다. 네가 어릴 때 그렇게 잘생겼었지. 엄마 또 시작이네. 그들의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부엌까지 스며들었다. 서진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방금 전 식탁에서 있었던 미묘한 기류, 그리고 준호의 아무렇지 않은 반응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나만 예민한 건가? 아니면 둘 다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건가? 그녀의 손끝에 힘이 들어가며 유리컵에서 미세한 짤깍 소리가 났다. 다음날 아침 서진이 부엌에 들어서자 말순이 벌써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서진이 또 부지런하네. 아침밥은 네가 하면 맛이 2배야. 서진은 무심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오늘은 간단히 할게요. 회사에 일찍 가야 해서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간단하게 해. 근데 그 전에 시장 좀 다녀와 줄래? 아침 반찬할 깻잎이 떨어졌어. 서진이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지금이요? 출근 시간이.
에이, 깻잎 사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우리 서진이 발이 빠르잖아. 말은 다정했지만 그 안에 깔린 당연함이 서진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른 아침 서진은 손에 작은 장바구니를 든 채 시장 골목을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자 눈이 저절로 감겼다. 휴대폰 시계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출근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30분. 깻잎 몇 장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다 지각이라도 하면. 속으로 중얼거리는 순간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서진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렇게 사서 뭐 하겠니? 그냥 내가 멍청한 거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괴감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장바구니 속 깻잎을 바라보며 이게 단순한 반찬 재료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 한 조각을 떼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진이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말순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 이렇게 빨리 다녀왔어? 우리 서진이 참 부지런하네. 서진은 숨을 고르며 장바구니를 내밀었다. 깻잎이랑 고춧가루 사왔어요. 말순은 장바구니를 받으며 한번 훑어보더니 에이, 다음엔 좀 더 싱싱한 걸로 골라야지. 그래도 뭐 오늘은 이걸로 버텨야겠네. 표정은 여전히 웃음이었지만 그 말은 서진의 속을 은근히 긁었다. 출근 시간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는 없었다. 서진은 억눌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집을 나선 서진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손목시계 바늘은 이미 출근 시간에 바짝 다가가 있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아까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과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다. 다음엔 좀 더 싱싱한 걸로 골라야지. 칭찬인지 지적인지 모를 그 말 한마디가 출근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진의 가슴을 더 시리게 했다. 버스가 신호에 멈추자 서진은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피곤과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 나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었는데. 휴대폰이 울리며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저녁에 손님 온다. 준비 좀 해. 보낸 사람은 역시 시어머니였다. 퇴근하자마자 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식탁 위에는 재료들이 가득했고 말순이 부드럽게 말했다. 서진아, 오늘 신우이네 온다. 내 손맛 보여줄 기회야.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신우이 혜영과 남편이 들어섰다. 어머, 올케 여전하네. 살도 안 찌고. 말순은 환하게 웃으며 맞았다. 우리 서진이 정말 최고지?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하지만 부엌으로 들어온 순간 말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서진아, 이 반찬은 조금 싱거우니까 간 좀 봐. 혜영이가 까다로워서 입맛에 맞춰야 해.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넘쳤지만 부엌 안에서 서진은 묵묵히 칼질을 하며 내가 오늘도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이네라는 생각이 스쳤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네 사람은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혜영이 갈치조림을 한 입 먹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네, 올케. 이건 진짜 엄마 손맛이랑 비슷하다. 말순이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옆에서 가르쳐서 그렇지. 우리 서진이도 많이 늘었어. 서진은 웃는 얼굴로 젓가락을 들었지만 그 다음 말이 가슴을 콕 찔렀다. 그래도 혜영이 너는 원래 손이 야무져서 시집가서도 고생 안 시키잖아. 서진이는 조금 느린 편이라 내가 챙길 게 많아. 혜영이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서진의 귀에는 그 말이 오래도록 울렸다. 식탁 위 음식 냄새가 어느 순간 입안에서 씁쓸하게 변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서진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거품이 가득한 물속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부엌에 울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까 식탁에서 들었던 말이 계속 맴돌았다. 혜영이는 원래 손이 야무져서 고생 안 시키잖아. 싱크대 위 김이 서려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지만 그보다 더 답답하게 가슴을 짓누르는 건 말순의 부드러운 웃음이었다.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날이 숨겨져 있었다. 거실에서는 혜영과 준호, 말순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이어졌다. 서진은 젖은 손을 물수건에 닦으며 나는 왜 항상 이 집에서 조연일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자 말순은 혜영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혜영아,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마. 멀리서 오느라 피곤할 텐데 엄마가 다 챙길게. 서진이 조용히 그릇을 치우자 말순의 시선이 곧바로 옮겨왔다. 서진아, 설거지랑 뒷정리는 내 몫이지? 아까 깻잎도 네가 잘 골랐으니 이번엔 접시도 야무지게 닦아. 혜영이 눈치를 보며 말했다. 엄마, 옳게 힘들겠어요. 저도 도울게요. 그러자 말순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너는 손님이잖아.
게다가 시댁에서 이런 거 하면 버릇된다. 그 말은 서진의 귓가에서 오래도록 울렸다. 나는 이 집에서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구나. 싱크대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웃음소리처럼 서진을 비웃는 듯했다. 다음날 오후 서진이 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서진의 손이 멈췄다. 아이고 맞다. 우리 며느리? 일은 잘해 근데 센스가 좀 없어. 가르쳐도 잘 안 늘더라니까. 잠시 침묵 후 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도 뭐 준호가 좋다니까 어쩌겠어. 시집살이 하면서 배우겠지. 혜영이처럼 야무진 건 바라지도 않아. 서진은 멍하니 전화기 너머 대화를 들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러져 나갔다. 저녁 준호가 퇴근하자 서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준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또 무슨 얘기야?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냐? 서진의 눈이 흔들렸다. 예민? 당신 귀로 들으면 절대 그런 말 못할까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그만하자.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밤늦게 서진은 조용히 방을 나와 현관 앞에 섰다. 발코니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방 불이 꺼져 있었다. 옷 몇 벌과 노트북 그리고 소중한 사진 한 장만 가방에 넣었다. 휴대폰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엄마 잠깐 같이 있어도 돼? 그 짧은 말 속에 서진의 모든 지침과 상처가 담겨 있었다. 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서진의 볼을 스쳤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자유처럼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에는 대충 끓인 라면 한 냄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준호는 휴대폰을 보며 젓가락을 놀렸다. 엄마 계란이라도 좀 넣지 그랬어요? 밍밍하네. 말수는 찌푸린 얼굴로 대꾸했다. 네가 알아서 해먹어. 나도 바빠. 집안에는 서진이 있을 때 들리던 정리된 발소리도 부드러운 아침 인사도 사라져 있었다. 준호는 말은 안 했지만 허전함이 불편하게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며칠 뒤 말수는 동네 카페에서 지인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친정 간 거라면서? 누군가 묻자 말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 요즘 젊은 것들은 고집이 세서. 그래도 뭐 나 없으면 못 살걸. 하지만 지인들의 눈빛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스쳐갔다. 말순이 부드러운 척하면서도 속은 날카롭다는 걸 동네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묘한 허전함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 허전함의 이름이 바로 서진이라는 것을.